안녕하세요,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얘기, 별난 아빠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지금 제 외모만 보셔도 조금 이거 수염 뭐야? 왜 안 깎고? 지저분하게 그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아이도 솔직히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수염 기르는 게. 물론 이발소 가서 아주 이렇게 잘 다듬고 그렇게 해서 케어해서 기르는 것도 좋겠지만, 한국에서 만약에 기른다면 그렇게 길러야겠죠. 하지만 서양에서는 남성들이 대부분 다 그냥 턱수염하고 기릅니다. 10명이면 8명은 기릅니다. 저도 기르는 거 좋아합니다. 계속 길러볼 생각이에요. 어쨌든 특이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저의 행보도 항상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의 그런 행보 중에, 별난 행보 중에 아이의 그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부터, 제 아이가 지금 15살, 이제 곧 만 16이 되는데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와이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한국에서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 한국에서 학교를 만약에 보내야 된다면 이런 국제학교를 보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는 전혀 그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인데 남편이란 놈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꼭 그때야 애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참 별난 놈이네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별남이 이제 현실이 돼가면서 와이프가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제 아이는 한국에서 학교를 굳이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금 반백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50인데 영어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엔 제 삶이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영국 유학을 2번 경험하면서 세상은 크다. 꼭 한국에서 그렇게 서울대 연고대 노래 안 불러도 얼마든지 더 멋지게 학교를 가도 더 잘 갈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직접 제가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제가 영국에 옥스포드를 나온 것도 아니고 캠브리지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먼저 봤으니까 내 다음 세대, 즉 내 아이 세대만큼은 또 나보다 한 단계 더 그런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제공해 줘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좀 생뚱맞죠. 근데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내 아이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고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 한번 그냥,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요, 박사과정을 영어권 국가에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아이가 그렇게 영어권 문화에, 서구 문화에 노출을 시켜주면 어떨까 하면서 그런 박사과정을 한번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박사를 한다고 해서 무슨 어떤 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는 길일까? 어쨌든 좀 현실적으로 저는 성인이고 가장이니까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캐나다 이민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항상 늦게 접해. 진작 알았으면 석사도 그냥 캐나다에서 했으면 훨씬 더 편했을 거를 항상 제 인생은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어쨌든 그렇게 캐나다 이민에 제가 조금 꽂히게 되고, 좀 그걸로 인해서 제 와이프랑 좀 마찰이 많았습니다. 사실 와이프는 한국이 좋은 사람이고 저는 나가고 싶고 자꾸만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그러다가 타협점을 찾은 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캐나다 가는 건 내가 마음을 접겠다. 하지만 아이는 적어도 여기서 한국 공교육에 보내고 싶진 않다.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국제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국제학교에
제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제 국제학교에 잘 적응하고 잘 다니고 아이가 2학년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와이프도 그래 그러면 네가 하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래 나가자. 그래서 저희 가족은 캐나다로 갑니다. 뭐 말이 이민이었지. 저는 캐나다에 그때 당시에 들어갈 때 지금 이건 말레이시아에 온 것처럼 관광비자로 들어왔습니다. 관광비자로 캐나다에 들어가서 네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거를 뭐 이민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관광비자는 말 그대로 관광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마음은 관광하러 간 건 아니었죠. 예. 관광하러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캐나다 생활이 시작됐고, 그래서 뭐 아이는 캐나다의 그런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예,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뭐 초등학교 시절은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예,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 뭐 고학년 되면 뭐 공부를 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캐나다는 초등학교 때 공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캐나다에서 초등학생이 공부를 한다? 그거는 뭔가 아주 잘못된 방향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예,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이는 캐나다에서 그레이드 8이니까 8학년 좀 일부까지 다녔는데요. 또 뭐 8학년까지 해도 공부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네, 공부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캐나다 학교 다니면서 그냥 즐겁게 다닌 거죠. 뭐 어쨌든 제 별난 아빠의 행동은 계속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원래는 그 아이가 7, 8학년 때 말레이시아행을 계획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뭐 아시잖아요. 전 세계가 다 거의 2년간, 길게는 2년 반 동안 멈췄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 여파를 당연히 피해갈 수 없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저희 가족도 그 후폭풍을 맞았죠. 예, 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2년 반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때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잠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잠깐일 거라고. 한국에 저희 가족이 2년 가까이 머물게 될지 2년을 좀 넘게 머물게 될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빠의 선택과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2년간 한국 학교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 아이가 한국 아이고 한국 교육을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았다 싶더라고요. 지금에 와서는 2년 좋았다.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또 그 아쉬운 점을 커버할 수 있는 뭔가도 있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제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는 한국에서 계속 학교 생활을 시킬 수 없다. 저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일반 생각하시는 분과는 다르죠. 한국 학교는 안 된다. 그냥 그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네. 예, 이상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이 그러니까요. 남한테 뭐 피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예. 제가 남들한테 한국 학교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 예, 적어도 제 아이니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제가 피하고 싶은 거는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제 아이는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됐습니다. 뭐 제 또래가 제가 영어를 배울 때 했던 고생을 제 아이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어린애들은 그냥 스펀지처럼 쭉쭉 언어를 받아들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준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다가 영어에 플러스로 아이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면서 또 하나의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저는 그 기회를 줬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또 말레이시아에 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와서 국제학교에 지금 다니면서 저는 제 아이에게 아빠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런 길이 괜찮은 것 같더라. 아이도 처음에는
어리니까 그 얘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가 이제 아이도 주변에 자기 친구들과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그래도 뭐 아빠의 얘기가 달콤한 그런 사탕처럼 들리진 않지만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는 제가 제 영상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였으면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제 아이는 한국에서 뭐 학원이라고 해봤자 동네 수학 학원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중학교 2, 3학년 시절에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렇게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부방에 가서 공부한 게 전부고요. 그런 아이가 의대를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의대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의대 가려면 엄청나게 뭐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부해도 갈까 말까한 의대를 저희 아이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곳 말레이시아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그냥 지금 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해준다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가 제 아이에게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롤 모델들을 자꾸만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이제 젊은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의 그 학위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 의대, 그리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 의대, 이건 말레이시아인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학부의 의대는 또 다른 나라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꼭 뭐 의사가 한국에서만 의료 활동을 해야지 의사 아니잖아요. 미국에도 의사가 있고, 캐나다에도 의사가 있고, 이건 말레이시아에도 의사가 있고, 호주에도 의사가 있고, 영국에도 의사가 있고, 다 의사입니다. 적법한 의사입니다. 물론 무조건 한국 의대여야만 해. 그렇다면 제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의사잖아요. 왜 미국 의사는 왜 한국 의사보다 이상합니까? 호주 의사는 한국 의사보다 이상합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의사보다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나중에 자기의 뭐 의사들도 연구 논문을 발표할 수 있잖아요. 한국 의사분들보다 호주 의사나 영국 의사나 미국 의사가 오히려 학회에서 영어로 발표할 때도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적어도. 어쨌든 별난 아빠 덕에 그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커져서 아이는 지금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한 번도 공부하라고 말해본 적 없는 아빠입니다. 공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계속 달려서 그렇게 해서 한 번 삐끗하면 의대 못 갑니다. 한국에서는. 그거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멘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 이해 안 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세태를. 의사 되고 싶으면 그냥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의사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꿈을 실현하면 되는 겁니다. 꼭 막 수능 거의 만점 맞아야지 의대 가는, 그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물론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캐나다도 의대 가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 그런 나라만 선택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쨌든 그냥 한국 학교 보내고 싶지 않은 별난 아빠 만나서 제 아이는 호강을 하는 건지 고생을 하는 건지 지금 이렇게 말레이시아까지 와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아이가 의사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현실성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제 영상 주목해 주시고요. 이제 한 3년 반, 어떻게 보면 긴 여정이죠.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 사람 허풍인지 알았는데 저 사람 말이 현실이 되네 생각되면 지금 어린 자녀 가지고 계신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한번 저희를 롤 모델로 삼아서 저희를 롤 모델로 삼아서 한번 뭐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ve got nothing to lose. 뭐 잃을 게 뭐 있습니까? 그쵸? 공부해야 될 고등학교 시기엔 공부해야 되고요. 어차피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왕 공부하는 거 자기의 뜻이 있는 곳에 열심히 해서 실현할 수 있으면 그거를 실현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이제 일요일이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